화병이라는 것은요,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음속에 끓는 불이 있는데 뜨겁다 뭐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묶이고 매이고 한 긴장, 분노들이 몸이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제가 화병 환자분들을 뵈면서 종종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너무너무 억울한 인생을 사셨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삶에서 힘든 증상들이 있다. 그런데 이분들 아직 낫고 싶지 않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화병의 중요한 주제 중에 마지막 단락이 되겠는데요. 나는 지금 피해자로서 환자가 돼서 여기에 와 있고 가해자인 너희 보호자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쩔쩔매면서 나를 데리고 다녀줘야 돼, 나를 책임져 줘야 돼 하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열망이 있음을 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 분노를 놓는 순간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잘 알게 됩니다. 그분들이 뭐 사이코패스나 아니면 그분들이 정말 뭐 꾀병을 악하게 부려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일 만한 인간 자체의 중요한 특성이고 그 다이나믹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잖아요. 나의 자신의 내 삶을 땔감 삼아서 불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속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나만 하질 않아요. 이제는 내가 타버리고 내가 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를 통해서 이 화병을 극복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 자기를 찾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나 스스로 내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정신과 약물과 그리고 몇 가지 행동요법들입니다. 이 정신과 약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저 우울증도 아닌데 왜 이 약 먹어요? 선생님, 저 불안장애도 아닌데 왜 이 약 먹어요? 정신과에서 이름이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잖아요. 아직 질병이라는 개념은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호소하고 있는 증상들은 약을 통해서 충분히 빠르고 효과적이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방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스스로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확인 행동을 여러 번 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왜 이 행동이 필요할까요? 이 화병 기간이 지속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에 자꾸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에 열쇠는 본인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 삶의 주인이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을 자주 해야 됩니다.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저는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이거 엄청난 자기 확인이에요. 그리고 이 확인은요, 나 스스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나 공동체가 있으면요, 알려서 확인받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집의 대문이나 거실이나 아니면 냉장고에 달력 있죠? 거기다 적는 겁니다. 나 오늘도 8시에 일어남, 8시에 일어남, 8시에 일어남.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털어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전문가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본인의 단어로 본인의 상황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건의 진실 여부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판사가 아니라 의사잖아요. 사실과 달라도 상관없어요. 조금 과장해도 상관없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기억은 늘 왜곡되고요. 와서 마음의 극장에 있는 본인의 시나리오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미용실에서 떠드는 거랑 똑같아요.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 집단에서 듣고 면담의 여러 가지 기법이나 약물 치료의 도움이나 행동요법들이 함께 구성을 가지고 갈 때 하나의 초점으로 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무척이나 궁극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이 화병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생각하는데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만큼 자기 주도적이고 용서만큼 자기의 삶에 확인할 수 있는 행동 자체가 없습니다. 선생님, 용서라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냥 덮어주라는 겁니까? 그냥 화해하라는 겁니까? 앞으로도 침묵하라는 겁니까? 저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따뜻한 단어가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차마 입이 안 떨어져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분노에 매여 있는 내 스스로가 다 타버리기 전에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겠다. 이 선언으로 나를 위해서 그 손을 놓는 거.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더 이상 분노에 매여 있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써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개인이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 당연하기 때문에요. 이게 삶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상 가운데서 작은 불이 큰 불이 될 때까지 계시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고 마음을 쏟아놓으실 수 있는 진료실로 오셔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같이 그 이야기를 기꺼이 듣는 멋진 청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삶에 함께하는 치료자로서의 동행이고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